안녕하세요. 저번 지식산업센터 이후에 이런 뉴스만 봐서 그런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은 뉴스들이 끊임없이 보이는데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참 무서워요. 저도 예전 투자가 물려있는 상태로 이것저것 하다가 많이 접하게 된 것들 중에 하나인 강의파리를 하던 사람 중에 몇 명도 요즘 속속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던데요. 아무튼 SNS나 각종 주식, 코인 등과 더불어 내 돈 속속들이 빼먹어가는 노후 준비를 위해 모아놓은 돈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사기꾼들이나 실체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일상 살아가실 텐데요. 제발 더 이상 이런 피해자들이 없도록 혹시나 모를 저도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전세 사기. 이건 아직도 수많은 피해자가 경매 진행 중인 너무 유명한 사건이었죠. 이것 때문인지 요즘은 전월세 계약할 때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확인하더라고요. 미납세금은 임차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니 혹여나 피해 발생 시 변제받을 금액을 가늠할 수 있답니다. 아무튼 이젠 평범한 부동산 계약하는데도 의심해야 되고, 저희 부모님도 다가구 빌라 사시는데 집주인이 돈 많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괜히 걱정됩니다. 무조건 아파트 자가로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뉴스 계속 보다 보면 정신이 좀 피폐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 지식산업센터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경기도나 지방 쪽에 대규모로 신도시 재개발 등이 지어지면서 그 주변에 하나같이 따라오는 게 지식산업센터랍니다. 지자체에서 허가 안 해줄 이유도 없고 건축비는 싸고 대출 규제도 상대적으로 적고 분양하는 입장에서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심지어 아파트도 철근 빼먹고 짓다가 붕괴되고 하는데도 그냥 아주 큰 타격 없이 계속 영업하잖아요. 이거 지산도 마찬가지 같더라고요. 분양 받았는데 아무도 입주 안 해서 월세를 못 받고 돈도 다 날리게 생긴 사람들 그냥 투기 프레임 씌워가지고 투기는 본인이 책임지라고만 하는데요. 그렇게 당연한 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처음 분양할 때와는 다르게 지어놓고 허위 과장 광고에 계약 해지도 안 되는 나름 소수의 피해자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물론 애초에 이거 들어가신 분들이 선수들이 많을 거라 그분들 걱정 크게 안 되는데 뭣도 모르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또 강의파리 같은 거에 낚여가지고 들어가신 분들,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뉴스에나 잠깐 언급되고 그분들은 또 그분들만의 마음고생과 투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크게 구제될 방법은 또 없을 거고요. 참, 저도 어떻게 보면 이런 투자와 사기 프레임 사이에 애매하게 물려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는 영풍재지 6,600억 주가 조작 사건이랍니다. 주가 조작급으로는 역대 가장 큰 금액이라고 하네요. 뉴스에선 주가 조작 우두머리인지 싱가포르인가 필리핀으로 밀항하려다가 체포된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뭐 엄연히 사기인데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요렇게 살살 우상향하는 오히려 느낌 오는 종목들 단타로 하기 좋잖아요. 근데 아무튼 결국 언젠가는 터지는 폭탄 돌리기이자 개미 지옥이죠. 요즘 또 초전도체 얘기 슬슬 나오면서 관련주도 주변에서 자꾸 오른다고 뽐뿌질하던데요. 저야 돈도 없지만 이런 폭탄 돌리기에 참여할 깡다구도 이젠 다 사라졌습니다. 이쯤 되면 주식도 점점 투자하기 무서워지니 진짜 우량주나 배당주 정도 꾸준히 하거나 아니면 정말 게임하듯이 단타로 자신만의 페이스를 찾아서 하시는 방법 정도를 적절히 판단해서 투자해야 되겠네요. 네 번째, 외제차 리스 사기. 이것도 때 되면 종종 나오는 사기 같은데요. 이것도 과소비나 투기 프레임 씌워버려서 할 말 없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지 싶습니다. 이건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형태 같은데요. 고급 외제차를 일정 보증금을 내고 리스비를 30% 이상 깎아주면서 나중에 2년 타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아니, 그 보증금으로 무슨 리스사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리나 생각하겠지만 심지어 그 보증금으로 사업을 7개인가 해서 860억을 말아먹고 나중에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개그맨 이동윤 씨도 엮였는데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아직 분쟁 중인데 이 대표도 참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는 게 고객 보증금으로 사업해서 말아먹었으면 자기 돈 채워넣던지 해야지 결국 신규 고객으로 보증금 돌려막기 하고 있는 폰지 형태잖아요. 그런데도 당당한 걸 보면 대한민국 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사업하면 보증금의 70%, 한 90%는 어디 예치기관에 예치해놔야 되는 규정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아예 쓸 수 없게 소정의 이자를 주는 곳에만 운영할 수 있게 하던지. 금감원장님이 요즘 금융회사 벌벌 떨게 하고 있다던데 이런 뻔히 보이는 사기금융, 금융사기 이런 건 왜 애초에 아무런 법도 대책도 없는지 참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 코인 요즘 말 많은
위너즈 코인, 유튜버 오킹님이 많이 털렸더라고요. 근데 이거 똑같은 패턴으로 청년페이 코인, 골든골 코인 등 실체가 없는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나중에 상폐되는 그런 유사한 형태로 특정 인물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또 정치권과 신천지, 예전에 청담동 주식 사기에 이희진까지 섞여서 정말 큰 게이트 수준의 코인 유니버스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팔지, 어디까지 더 연결되어 있을지 흥미진진한데요. 이게 참 검찰에서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아마 어떤 정당이 이거 관련자를 예비 공천까지 시켰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까진 잘 몰랐던지 공천 배제하겠다고 뜨긴 했더라고요. 정부는 이런 건 안 파헤치나 모르겠어요. 금융권의 성과급 이원화라고나 하고 어떤 회사는 몇 억도 아니고 400만원 성과급 받은 걸 200만원 이연시켜서 3년 뒤에 받는다 그러고 공매도 엄벌한다 그러고 자꾸 기존 금융회사들만 압박하면 뭐합니까? 일반 고객들만 계속 불편해지고 저런 금융사기들은 계속 판치는데요. 아무튼 6번째는 강의팔이죠. 이것도 저는 강의팔이라는 사업이 이렇게 큰 비즈니스라는 걸 몇 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그냥 좋은 면만 보고 그래 나도 잘 될 수 있어.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블로그와 더불어 저는 강의에 대해선 정말 소액 전자책들만 샀었고 나름 본전은 뽑았습니다. 근데 이걸로 정말 돈이 술술 새나가는 분들부터 아예 대놓고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까지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별로 이 분야의 구체적인 규제나 과장 광고, 허위 광고에 대한 징계 같은 게 없거나 약한가 봐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매출만 1억 올려왔으면 실제 순이익은 적자여도 누구나 월 매출 1억 달성 가능. 아니면 심지어 연봉이 10억이다. 이런 식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조회수 빨아가지고 그걸로 장사해서 돈 벌어서 본인 연봉 올리는 사실 이것도 사기 아닌가요? 요즘 슬슬 말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진흙탕 전쟁들이 많은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왠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도 노후를 위한 준비 이런 공부 쪽으로 하다가 아니 이렇게 진흙탕과 구멍이 많지 이런 걸 느끼면서 그냥 착실히 일해서 번 돈 엄한데 뺏기지 않게 저런 사기들 또는 말도 안 되는 수익 모델 이런 것들 피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차라리 그냥 시사 유튜버나 하는 게 돈 더 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컨텐츠가 마르질 않아. 아무튼 이렇게 간략하게 6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요. 본인 자산들 잘 지키시고 노후 준비까지 안전하게 잘 해나가시길 바라면서 도대체 금융사기 음주운전 언제쯤 징역 200년 때릴까요?